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여자 뮤지션 선우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여자 뮤지션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여자인 것이 제 음악의 정체성을 가장 깊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음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메인으로 제 음악을 직접 만들고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들에게 곡을 써주기도 하는 프로듀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조금 넓어져서 그 영화 음악이나 뮤지컬에서도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은 제 보컬리스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넌 말에 난해하다, 자극 없다, 안 섹시하다. 난 말에 억울하다, 편견이다, 이해는 한다. 생각해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그런 건 없나. 답답해 울고 말아 오늘도 난 그래도 난 망할 변박은 멈추지 않을 거야. 오지랖 예술에 오늘 불태우며 오늘도 난 무명을 떨치네. Music is my life. 배부른 소리 하네. 보통 공연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뮤지션들이나 많은 스태프들의 모습들을 요즘에는 좀 매체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막연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공연을 준비하지 않을까, 무대 뒤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 텐데, 저의 경우를 조금 더 넣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공연의 컨셉, 방향을 먼저 확실하게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그 기획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그냥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 뭐 옷, 그러니까 의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자 뮤지션의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메이크업도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뮤지션들, 원하는 뮤지션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션들을 뭐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연습, 뭐 합주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또 이제 다른 분야와의 회의들도 거쳐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음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또 회의와 만남을 거쳐서 이제 공연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영상처럼 굉장히 컨셉이 확실하고 그리고 약간의 실험적인 모습도 담겨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삶에 녹아있는 그런 기획 형식의 공연도 있기도 합니다. 이 기획 형식의 공연이라는 거는 앞에 보여드린 영상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소에 찍어 놓을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삶에 아주 밀접하게 녹아있는 것인데, 거의 뭐 출퇴근을 하듯이 이제 클럽에 거의 뭐 매주 아니면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재즈 클럽에 이제 가서 뭐 특별한 연습을 그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뭐 엄청 막 며칠 동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음악적인 삶을 갖고 와서 그것이 준비물이고,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간단한 이제 입으로 합주까지는 아니지만 입으로 맞추는 그런 짤막한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상호 간의 약속을 정하고, 여기서 내가 크게 칠 거야, 어때?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크게 칠게. 나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알았어, 뭐 이렇게 갈게. 뭐 이런 상호 약속 정도만 정한 다음에 거의 약간 즉흥적인 것도 넣어서 이제 또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긱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대중음악가의 모든 공연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즉흥 연주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를 보통 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연을 준비할 때 연주자들의 뭐 올라가기 전에 서로의 뭐 긴장이나 아니면은 오늘 공연에 임할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기도 하고 잘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클럽이나 공연장에서는 항상 약간은 정신이 없고 좀 시간에 쫓기고, 이게 뭐 하나가 틀어지면 좀 도미노 형식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들 급박하게 정신을 막 똑바로 차리려고 하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또 이제 호출하고, 무전기로 호출하고, 또 얘기하고 전달하고 다시 뭐 듣고, 이런 엄청난 작고 큰 소통들이 항상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강하게 남는 공연의 준비 기간 중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장 말고도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스튜디오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의 뮤지션의 모습도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무대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좀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무대에서의 뮤지션은 그 시간 안은 정말 다른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스튜디오에 있는 뮤지션의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식으로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약간 환상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차원에 들어간다면,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쓸 때와 같이, 뭐 요즘에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겠죠.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와 같이, 뭐 혼자 뭐 술을 마실 때와 같이 굉장히 개인적인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있잖아요.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각자의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무대보다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대는 열려 있고 스튜디오는 좀, 그러니까 닫힌 건 아니지만 특히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도 당연히 소통이 있어야 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소통과 또 무대에서의 소통은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뭐 얘기가 보이잖아요, 소통하는 것들이.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로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치로 그냥 알아서 추측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틀리는 경우에 그걸 맞추는 작업이, 다시 꺼내서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소통을 하고 다시 해결하는 작업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좀 꼭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어리기도 했고 또 경험이 없기도 했고, 스튜디오에서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리 먼저 알아듣지 않으면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험이 없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열정을 갖고서 이제 열심히 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지니어 기사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약간의 무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부가 설명 없이 그냥 진행을 건너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하게 되고, 끌려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과의 소통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만큼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단지 집에서 연습을 하고 무대 공연을 하고 이렇게 막 뭔가 건강하게 음악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튜디오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개인적인 시간과 그 개인적인 그런 세계들이 소리 없이 만나는데, 그 소리 없는 그 소통을 잘 읽어내고 진행시키는 능력이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튜디오에서의 모습은 음악이 아닌, 예술이 아닌 분야에서 사무실의 모습과 좀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부스라고 하죠. 노래 부르는 그 방 안을 부스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방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돼요. 그리고 보통 토크백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그 콘솔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야지 저한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만약에 누르지 않았는데 눈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이면 그렇게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외롭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꼭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이상한, 그 앞에다 두고 귓속말 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외로움을 일단 안고 시작하는 가창자의 입장과, 그래서 그 입장을 모르는 채로 디렉을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원하는 걸 왜 못 부르는 거야? 라는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와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을 적당히 읽어내고 덜어줄 수 있어야지 호흡이 맞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창자 입장에서도 저 디렉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한데, 혹은 나는 이게 절대 안 되는데 왜 그걸 요구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쪽을 얘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소통이 힘든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렉 입장에서는 또 이 가창자의 마음을 읽고 싶어도 또 남 마음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읽으려고 상당히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작업을 진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또 디렉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입장을 안고서는 스튜디오에 그 둘 중에 어떤 입장으로 있든지 경험을 해본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녹음실에서 음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와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의 주변 것들도 조금 가능한 정도는 경험을 해보면 하고 싶은 분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주변에도 좀 이렇게 소통,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비싼 마이크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싼 마이크인데 들고 책상을 치고 베란다를 두드리고 연필을 긁어서 녹음을 제가 스스로 받고, 그 소리를 제가 만지고 그리고 믹스를 하고 해서 만들어진 트랙을 한번 들어보세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so beautiful, so beautiful to me.
앞에 들으셨던 음악도 제가 한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배우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새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음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또 살아보면 볼수록 많더라고요. 일단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의 특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빨리 흘러가고 또 너무 많은 것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아날로그인 예술가들은 좀 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음악을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따라가게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었는데 일단 그 자본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자본이 없어요. 근데 일단 따라가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요즘에는 빨리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걸 좀 음미하기보다는 후딱 보고서는 보는 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 번에 더 와닿잖아요. 보고 한 번에 느끼고 넘기고 또 다른 거 이런 식의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풀면 안 되고 영상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집을 내게 됐을 당시 뮤직비디오는 엄두도 못 냈고 뮤직비디오는 아니더라도 짤막하게 어떤 티저 같은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너무 해야 될 것 같아서 혼자 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안 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저희에겐 무슨 폰이라고 하는 굉장히 발달된 어떤 장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가 전문가 못지않은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들어 보게 된 영상입니다. 없을 거야. 병신 같은 얼굴 지워 너 때문에 죄책감이 들잖아. 쓰레기처럼 짐이 되지만 이게 보면은 혼자 찍었다는 얘기를 안 들어도 약간 혼자 찍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혼자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도와주고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있어서 더 이렇게 이상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좋기도 했어요. 남들이 과연 이렇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막 이런 심정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되게 긍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처음엔 뭐 돈이 없어서 뭐 사람이 없어서 시작하게 된 혼자의 작업인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침대 옆에서 스탠드 갖고 와가지고 조명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이 연기를 계속 나게 해야 됐어서 커피포트를 옆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물 식으면은 붓고 다시 물 식으면 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끊임없이 나오는 연기를 재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편집이 굉장히 또 중요했는데 이제 그 동영상 사이트 조금 뒤지니까 그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요즘엔 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잘 골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날로그 때문에 시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 상황이었었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되게 용기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열정과 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새롭고 이런 거를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약간 젊음과 예술의 이 창의성을 감당을 못해서 그냥 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체력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부끄러웠다고 얘기한 것이 당연히 이제 어렸으니까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공연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루하게 좀 채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거죠. 최대한 안 그러려고 당시에 노력은 했으니까 이쁘게 친구들이 봐줬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더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 사람들 내가 희생시키면서 하는 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나를 봐라. 나 노래 잘하니까 나 노래 잘하는 거 봐라. 라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좀 더 일찍 노력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 거쳐가는 과정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조금 어리신 분들도 굉장히 과감하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걸 보는데, 근데 거기에 관객들의 희생이 약간 전제로 깔려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게 당연히 거칠 과정이지만 너무 오래 거기에 젖어 있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시간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의도와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와 방향이라는 거는 꼭 무거운 어떤 의미를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막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위해서 이걸 하는지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고 그걸 잃지 않아야 어떤 무모한 도전과 창의적인 일도 전달을 좀 더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도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사람들이 넓어지면서, 제가 평소에 그 공연을 하던 게 아닌 이렇게 영화 음악이나 뮤지컬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영화 음악이나 뮤지컬 음악의 그 소위 그 판이 있잖아요. 원래 판이 정해져 있고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음악을 좀 더 바라보면서 위주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판에 뛰어들게 돼서 사실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뭐 그들의 뭐 텃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내 방식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대본을 받고 음악을 어떻게 만들지? 보통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룰에 대한 강박? 원래 음악 감독들은 어떻게 할까? 원래 뮤지컬 음악 감독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룰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역시나 해보니까 배워야만 하는 것도 없고 그 룰대로 해야만 맞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분야에서 이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항상 룰에 대해서 또 배우지 않으면은 섣불리 하기 힘든 그런 좀 추세가 있어요. 약간 오히려 10대 때는 안 그러셨는데 20대에 와서 현실을 좀 느껴보시고 오히려 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일단 뭐 진짜 뭐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뭐지? 그냥 일단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악을 만들까?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걸 그냥 한 발자국만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이 판에서는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네. 그래도 내가 원래 하던 것과 본질이 다르진 않네. 룰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네. 결국 그 영화음악 하는, 선우정아가 영화음악 할 때의 룰은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거네 라는 결론으로 맺어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소통과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을 한다기보다 할 수 있던 것에서 시작하면은 용기를 더 가질 수 있고,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또 소통과 이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그냥 단지 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당연한 건강인 것 같은데, 정신적인 건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서의 것도 있지만 어린 시절을 되돌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아날로그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나 그때의 추억이나 그때 받았던 좋은 영향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 네, 그러면은 힘이 들 때나 조금 어려움이 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런 어린 시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악인으로서 뭔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즐겁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사실 뮤지션을 하면서 이런, 네, 강연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었는데,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